나는 그와 결혼할 것이다. 우리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어느 날 나는 자위대원인 남편의 편 때문에 이혼한 후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왠지 정의감이 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다. 엄마 아빠는 왜요?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꼭 살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시고 봉투를 건네주셔서 확인해 보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내는 사람의 이름에는 전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전남편과 그 애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기 위한 초대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초대라기보다 도전에 가깝지 않나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아들에게서도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의 의로운 양심이 전남편으로부터 초대장을 보냈고 그는 나를 걱정하여 나에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것 같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때 나는 보았다. 그녀의 부모는 분노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바보로 만든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나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 가자.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야생으로 갈 것입니다. 이 딸인 나조차도 평소에는 너무나 온화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뭔가를 느꼈다. 이것은 극도로 이기적인 남자에 대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저는 카나입니다. 교사로 일하며 남편 코헤이와 함께 살고 있는 27세의 현명한 주부 뒷다. 코헤이와 나는 요즘에는 보기 드문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3살이 되던 해에 취업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내가 인사하자 50대쯤 되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왔다. 나는 당신의 강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마. 천천히 일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반에 다른 학생도 여럿 있었는데 어느 선배 선생님이 누구의 교육을 담당하실지 벌써부터 궁금했어요. 사전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저의 교육을 담당하신 선배님께서는 매우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선배님들은 강의 스타일이 매우 철저하고 때로는 엄격하기도 하지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업무를 쉽게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카나 씨, 수업 준비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탁월한 방법 그러니 계속 좋은 일을 하세요. 선배님들의 지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로 가면 교육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나도 안전하다고 느낀다.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하는 일의 성과를 알아봐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매우 감사하다고 느꼈다. 3년 후, 내가 26살이 되었을 때 선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카나는 진지하고 귀여워서 좋아해요. 하하, 정말 고마워요. 사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카나 씨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어울리는 남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왜죠? 나는 그런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놀란 표정으로 질문에 대답하자 선배는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계속 얼굴로 말을 했다. 좋아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카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당신에게 내 아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선배 아들이에요. 맞아. 저는 이제 29살이므로 카나보다 3살 많습니다. 아마 2명쯤 될 듯 내 생각엔 그게 당신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갑작스러운 대화에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대화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물론 나는 사람들에게 연애나 결혼을 강요하지 않는다. 카나 씨가 후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후배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일은 두 사람이 결정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다음 이해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선배님의 소개로 그분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만나는 날이 왔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 어머니의 후배인 카나입니다. 나는 후배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너무 세게 밀어붙여서 미안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후배를 만났을 때 첫인상은 선배 아들인 걸 감안하면 진지하고 친절해 보였다. 마치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쉬는 날 어떻게 보내는지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하. 후배들이 참 재미있네요. 카나도 마찬가지다. 또한 당신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호흡을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후배로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랬다. 그리고 후배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카나, 나와 결혼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기뻐요. 후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선배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배의 아들과 부부가 된 순간부터 선배는 나의 계모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결혼을 매우 기뻐하셨고 시아버지도 남편과 저를 하나로 묶어주신 시어머니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칭찬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어서 남편과 결혼하게 되어 기쁘다. 그 당시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남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곧 아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후배가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안녕. 카나, 세상사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계속 있으면 답답하지 않나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당신은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상사의 말을 들어보니 결혼해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럽다.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혼자만의 자유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직업은 자위대인데 최근 상사가 바뀌었나 봅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상사와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아마. 그러나 그것이 남편의 마음을 바꿀 기회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연휴 기간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일을 해왔지만 점차 남편은 혼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같다. 상사가 뭐라고 하든 부부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장 커플은 사장 커플이다. 우리는 부부로서 그래야 합니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고히라 씨, 왜 그렇게 혼자 나가고 싶니? 나랑 같이 있으면 곤란해질 거야. 이유가 있나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데이트에 방해받고 쉽지 않아서 혼자 나갔어요. 없었기 때문이죠.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 그렇군요. 내 상사의 딸은 아야노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젊고 더 아름답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녀의 남편도 아무런 가책 없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나는 놀랐다. 남편의 놀라운 행동은 더욱 이어졌다. 글쎄, 아야노와 함께하는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일을 마쳤습니다. 이는 이혼 서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관하세요. 그럼 뵙겠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남기고 홀로 떠났다. 정말 끔찍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지만 직업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다는 사실을 내 양심과 양심에 설명했을 때 내 양심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멍청한 아들에게 정말 미안해요. 그 아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카나데 씨를 만난 직후에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도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걱정하는 것 같았고 사과를 하더군요. 엄마 아빠는 죄가 없습니다. 모두 코헤이 씨의 잘못입니다. 나는 그 말을 그녀에게 모두 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괜찮은지 궁금해요. 어쩌면 그렇게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양심은 나를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나를 내버려 두시기를 바라며 내가 나의 의로운 양심을 말하면 나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고 조용히 그를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여기에 계시나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로운 양심이 거기에 있었고 그 양심과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카나,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이것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즉시 나에게 봉투를 건넸다. 무엇? 이게 뭔가요? 봉투를 보낸 사람은 아야노였고 그녀의 전 남편을 훔친 여주인의 이름이 밝혀졌다. 앞은 거기에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청첩장이었다는 점이다. 요정과 나는 결혼할 거예요. 결혼식에도 와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것을 보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뜻밖의 일을 당해 멍하니 서 있을 때 내 양심은 그것이 나에게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코헤이도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의로운 양심이 초대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극도로 불성실한 방식으로 이혼했는데도 너무 쉽게 재혼을 하더군요. 내 양심으로는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 분노와 놀라움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부러 부모님께 이 사실을 물어보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들로 내 마음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때 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묵묵히 지켜봤지만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카르나를 이렇게까지 놀릴 수 있지? 그 말에 부모님은 화를 내셨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루토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묻더군요. 왜 나는 그가 나를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위대 장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것저것 생각하며 고개를 기울였다. 이번 결혼식에 가자. 응. 맞아. 엄청 난리 날 테니까 카나님은 편히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힘차게 말씀하시면 평소에는 다정한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유도 선수이신데 딸인 저도 어머니의 표정과 말에서 오싹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거기에 있었다. 가나씨, 내 멍청한 아들은 내가 미안한 짓을 자주 했어요. 이대로 있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요. 응. 맞아. 카나씨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응,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제 양심과 양심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내 도움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매우 감사하다고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지만 네 사람 모두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모두를 믿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안녕 카나. 나 보여. 응. 아빠. 괜찮아요. 나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부모님 집에서 기다리게. 부모님이 결혼식장에 계십니다. 즉, 나에게 보여지는 것은 결혼식장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매우 이상합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행사장 전체를 잘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다. 이러한 불편함의 실체는 참석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전 남편의 전문 동료이자 여주인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좌석의 대부분이 자위대원들로 채워져 있었고 친척과 친구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최고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참석자들의 불편함은 신랑 신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뒹굴뒹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상태에서 공식적인 사계절이 빠르게 진행되고 곧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부모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는 깜짝 선물이 됩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재빨리 마이크를 잡고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전 남편 입장에서도 시아버지는 딱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전 남편은 시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지만 아직 놀라기에는 이르다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몇 명에게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한 뒤 장인어른이 행사장 뒤편을 손으로 찔렀고 부모님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것은 올라갔다. 전 남편도 그곳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카나의 부모님은 왜 여기에 계시나요? 그렇게 말하자 시아버지는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보다 더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그랬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 남편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신랑의 전 부인인 카나의 부모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두를 대표해 그들에게 인사를 했을 때 그들은 돌아가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의 코헤이군은 출세를 위해 카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사의 딸인 아야노와 결혼할 계획을 세운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행사장의 분위기는 바뀌었고 바스락거리고 불안한 분위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랬다. 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날아다녔다. 분명 주변의 이혼 이유를 다 말했을 거예요. 다른 두 사람과 다른 부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는 부하 직원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코헤이군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직업을 비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 남편에게 직업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처음으로 설명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게다가 아버지가 자신의 직업을 공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관련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사장은 시끄러웠다. 아야노의 아버지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와 대우를 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의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의 비난을 부인했다. 나는 그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부하 직원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부하 직원에게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내가 방금 이 일을 반복한다고 말했나요?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아버지도 여주인의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그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애인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전 남편이 동료들에게 접근을 당했고 결혼식장에서도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제발 잠시 쉬어주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주변 사람들 모두의 축복을 받아야 할 곳에서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전 남편과 애인의 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일에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다. 그 사이 시아버지께서 다시 아버지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카나 씨를 향한 배신과 불의는 미안하지 않지만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나 자신을 고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남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시아버지를 돌아보며 격렬하게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아빠, 농담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거겠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본인 잘못이니 깨닫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무엇? 그렇다면 어떻게 감히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뛰어들려고 합니까? 없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전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만하세요. 전 남편의 난동을 막아준 것은 유도 선수인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뛰어난 재주 덕분에 전 남편의 난동이 멈췄다. 엄마, 정말 멋지세요. 결혼식은 엉망이었지만 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며칠 후 부모님을 포함해 제게 의로운 양심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카나. 농담하면 안 돼. 갑자기 전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와,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당신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민 일 때문에 나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태평해지지 마세요. 왜? 내가 이걸 설정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말한 후 전 남편의 화난 말을 듣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대답하자 전 남편은 자신이 나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과 애인의 아버지는 자위대 고위 몰랐다. 이 무엇.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경에 이르자 완전히 지쳐가는 느낌도 듭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안녕. 베니핑 리제, 내 앞에서 얼굴 좀 보여주지 말아줄래? 아, 하지만 의사 비용은 꼭 지불하세요. 내가 차갑게 말하자 전 남편은 또 화를 내는 것 같았다. 이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며칠 전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뛰쳐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하세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을 장악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이 멍청한 아들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한심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양심과 당혹감을 안고 전 남편을 끌고 갔다. 그랬다. 그 후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전 남편과 정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위대 선배들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쿠라타군이나 아야노상의 아버지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요. 여기요. 좋아요. 결국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자위대에서 추방됐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일과 비극적이군요. 어떤 직업에서든 정직은 중요합니다. 은혜 전 남편과 내 여주인의 아버지 모두 그것을 완전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위대에서 추방된 것은 그가 뿌린 씨앗에 지나지 않으며 동정의 여지가 없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들과 휴일에 나들이를 하다가 폐허가 된 내 여주인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목격했다. 그러자 여주인도 나를 알아차린 듯 노려보며 다가왔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아무래도 전 남편과 데이트할 때 찍은 사진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전 남편의 아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잘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코헤이 씨와 아빠의 나쁜 점을 폭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코헤이 씨와 결혼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글쎄, 벌써 최악이다. 전 남편이나 정부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닮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 이상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지만 애인이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당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야노 씨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그냥 돈 돌려주세요. 갑자기 겁에 질린 남자가 여주인에게 말을 걸었고 나는 놀랐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주인에 관해서 히히, 왜 여기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지금의 남자친구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지금 그는 누구입니까? 내가 여주인의 말에 고개를 갸웃하자 그 남자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남자랑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남자의 얼굴은 매번 달라 보인다. 야. 아니, 그거요. 그 남자의 여주인은 너무 겁에 질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볼 때 남자는 채권 추심자이고 그의 여주인은 전 남편 외에도 여러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남자들과 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전 남편과 정부의 주지사는 물론 그녀의 정부도 거리에서 생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 자신의 잘못일 뿐입니다. 그 후 한동안 시어머니와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새학년이 되면 전학 얘기가 나오더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 씨와 함께 일하지 못해서 아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학교에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은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와 직장이 분리되어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뭔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저는 새 학년부터 편입을 하게 됩니다. 좋은 기회라서 혼자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렇습니까? 가나는 괜찮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몸을 돌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은 저를 매우 이해해주시고 지지해주셨습니다. 그 말에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